온종일 놀아도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에 밥 한 술도 얌전히 먹는 법이 없는 새 아들을 키우느라 조용할 날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최근엔 여동생이 태어나면서 말썽꾸러기 삼형제가 막내 사랑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달콤한 행복을 키우고 있는 소문난 인꼬 부부와 이들의 금쪽 같은 사남매를 만나볼까요? 이렇게 해야지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대화를 많이 해야죠. 사남매 가족을 만나기 위해 경상남도 합천군을 찾았습니다. 이날은 사남매의 첫째인 태겸이가 3년 동안 다닌 유치원을 졸업하는 날이었는데요. 학사모를 쓰고 상장을 받는 8살 태겸이의 모습이 아주 늠름합니다. 밝혀준 태겸아, 어디에서든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태겸이가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처음으로 맞이한 졸업식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엄마 아빠. 언제 이렇게 자라주었는지 그저 대견할 뿐입니다. 오늘 태겸이는 다정다감상을 받았는데요. 평소 또래 친구들은 물론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동생 태양이도 살뜰하게 챙기는 다정한 아이입니다. 나의 보물 아빠 엄마상 아빠 문재동.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겸이가 최고의 보물이라 말하는 엄마 아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상장을 전달하니 오늘 엄마 아빠는 여러 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제법 기특하죠. 상장 위에 직접 쓴 글귀만 봐도 흐뭇해집니다. 아빠는 멋있어요. 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거니까 멋있어요. 엄마는 귀여워요. 엄마는 귀엽고 아빠는 멋있다니. 어쩜 애정 표현마저 이리 사랑스러울까요? 엄마 아빠는 1살 어린 태양이도 내년이면 오늘의 태겸이 형아처럼 멋지게 졸업식을 치르길 기대해봅니다. 다정다감한 아이. 네. 마음이 따뜻하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 속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아이였어요. 네. 그리고 아빠에 대한 무한한 어떻게 보면 믿음, 아빠에 대한 동경 이런 것도 항상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이. 네. 그런 아이인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친구들하고 다 잘 어울리고. 그날 오후 태겸이의 유치원 생활이 담긴 기록장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가족들. 동생들 잘 놀아주는 멋진 형이 될게요. 돼 있네. 지켜라. 아이들과 엄마가 졸업식의 여운을 즐기는 동안 주방에서 요리 실력을 뽐내보는 아빠. 소풍 때 아이들 도시락도 직접 만들어준다는군요. 애들이 볶음밥을 좋아해서 아빠가 해준 볶음밥 해달라고 하거든요. 농어촌 공사에 다니는 아내 수은 씨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래도 아내 홀로 육아와 가사를 감당하게 할 순 없어 본인이 집에 있는 시간엔 팔을 걷고 나선다는 제동 씨. 그도 그럴 것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말썽꾸러기들 덕분에 집안은 늘 난장판이 됩니다. 특히 8살, 7살, 연년생인 태겸이와 태양이는 한창 신체 활동이 많을 때라 종일 떠들고 뛰며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잘 놀다가도 툭하면 싸우는 일도 다반사죠. 아마 아들 형제를 키우는 집이라면 다들 공감이 가는 부분일 겁니다. 많이 싸우죠. 첫째, 둘째가 저렇게 잘 놀지만 잘 놀다 보면 뭐 같이 놀다 보면 뭐 하나 안 맞으면 싸우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그냥 뭐
울고 그냥 했는데 요즘은 진짜 약간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약간은 놔둘 때도 있어요. 이제 엄마는 당연히 뭐 걱정이 되니까 말리는데 저는 약간은 놔두는 게 자기들끼리도 어느 정도 서열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특히 아무래도 형이 동생을 때리죠. 아무래도 체격 차이 나니까. 그랬을 때 놔둬라. 형이 맞는 건 더 싫으니까 그냥 동생한테 맞으면 형한테 맞으면 이제 앞으로 안 까불겠지. 네, 약간 좀 놔두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은 시골 인심이 후한 편이라 집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표 볶음밥을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밥 한 끼 먹는데도 애를 먹이곤 합니다. 특히 둘째 태양이가 유독 입이 짧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 엄마는 또래에 비해 체구가 작고 체력도 약한 편인 둘째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군요. 잘 안 먹어요. 첫째는 좀 잘 먹는 편인데 둘째가 조금 안 먹어서 그래서 둘째 위주로 음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오늘 태겸이 유치원 졸업식 때문에 돌봄을 맡겼던 8개월 된 막내 태리와 4살인 태웅이도 돌아왔네요. 4남매 합체입니다. 태웅이 밥 먹었어? 지난해 12월 태리가 태어나면서 막내 자리를 뺏긴 태웅이. 행여 질투라도 하면 어쩌나 엄마 아빠는 내심 걱정도 했지만 기특하게도 동생을 아주 예뻐한다는군요. 감사하게도 막내 태리는 오빠들이 옆에서 어떤 난리를 쳐도 잘 먹고 잘 노는 순둥순둥한 성격이랍니다. 삼형제 역시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유일한 여동생인 막내를 격하게 예뻐하고 잘 돌봐줍니다. 사실 엄마는 첫째를 낳기 전까진 육아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앞섰는데 하나 둘 키우면서 자신감이 붙어 넷째까지 낳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태김이 때 좀 겁먹어서 할 수 있겠나 이랬는데 해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걱정한 것보다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구나 해서 둘째도 가지고 셋째도 가지고. 각자 도시에 살다 귀향한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편지를 낭독한 제동 씨의 멋진 프로포즈 후 결혼했습니다. 이왕 자녀를 낳을 거라면 외롭지 않기를 바란 부부는 새 아들을 낳았지만 딸에 대한 아쉬움이 컸고 결국 망설임 끝에 넷째를 가졌는데 원하던 고명딸을 얻게 된 것이죠. 매번 그랬죠. 셋 낳고 나서 제가 또 지치면 하지 말까 이러다가 또 우리 와이프가 또 한번 해볼까 이럴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저도 이제 포기 안 되니까 우리 넷째 딸 한번 도전해볼까 하면 또 우리 와이프가 이제 막 어제 만약에 육아 때문에 지쳐 있으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 막 이랬죠.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근데 낳고 나면 후회는 없어요. 지금 넷째 어떠세요? 너무 이쁘죠. 진짜 천사같이 이쁘죠.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제동 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님을 대신해 딸기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에 왔다가 그 길로 귀농을 했습니다. 농사를 접하면서 월급쟁이로 살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꿈이라는 걸 꾸게 되었다는데요. 그렇게 딸기 농사와 벼농사를 지으며 성실히 일했고 점차 규모를 키우면서 삶의 행복도 키워갔습니다. 기농 이런 정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도움을 좀 받아서 군의 도움도 받고 해서 이렇게 시설로 바꾸고 나니까 일도 편하고 양도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거 괜찮겠다 해서 처음엔 4동이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느렸어요. 좀 또 애도 이제 먹여 살려야 될 애도 많다 보니까 조금 규모를 늘렸죠. 제동 씨는 부모님이 소규모로 키우던 딸기 농사를
1,500평 부지에 비닐하우스 8개 동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땅에서 키우던 재배 방식도 높이 선반을 달아 키우는 방식으로 바꾸며 수확량도 훨씬 많아졌다는데요. 여름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키워 11월 중순부터 5월까지 수확하는 딸기는 1년 내내 공을 들이는 힘든 농사입니다. 바쁠 땐 온 식구가 매달려야 한다는군요. 온 식구가 다 그럼 동원? 네네, 온 식구가 진짜 아버지 요즘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오셔 박스라도 접으세요 와서. 네, 와이프도 애들만 보내고 바로 오죠. 뭐 몇 상자씩 나오고 그러나요? 네, 하루 한 200개 정도, 200상자 정도, 2kg짜리로. 그럼 지금은 몇 상자 정도 나옵니까? 지금 한 100개 정도 나와요. 제동 씨는 딸기뿐 아니라 벼농사도 함께 짓고 있는데요. 농번기에는 잠이 모자랄 정도로 바쁩니다. 그래도 농작물이라는 게 애정을 쏟는 만큼 쑥쑥 자라주니 제동 씨에겐 자식과도 같다는데요. 농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몸은 비록 고되더라도 가족의 행복을 생각하면 고향으로의 귀농을 선택한 것에 더없이 큰 보람을 느낀다는 제동 씨. 온 가족이 딸기처럼 달콤한 사랑을 나누며 사남매가 무럭무럭 자라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 농부 아빠는 오늘도 행복한 꿈을 꿉니다. 제가 귀농했을 때 한 10년 뒤쯤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하우스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도 좀 쓰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뿌듯함을 느끼죠. 2023학년도 졸업을 하는 아름드레 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은 정말 아쉽고 슬픈 마음이 가득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초등학교라는 세상. 태겸이네 유치원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졸업생들의 앞길을 응원하며 모두가 함께 즐기기 위한 어울림 마당이 열린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로 오랜만에 만들어진 자리라는군요.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의 포문을 연 건 엄마들이 준비한 졸업 축하 공연. 평소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사남매 엄마 수은 씨도 태겸이를 위해 큰맘 먹고 참여했답니다. 태겸이도 엄마와 함께 호흡을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데요. 몇 날 며칠에 걸쳐 연습한 땀의 결정체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어울림 마당으로 준비된 자리인 만큼 사남매의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까지 참석하셔서 손주들 재롱도 보고 응원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셨습니다. 드디어 본 행사인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엄마 아빠가 참여하는 종목까지 다채롭게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잠시만요. 오늘 달리기에 출전한 태겸이.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제일 먼저 결승선에 들어옵니다. 둘째 태양이는 장애물 경기에 출전했군요. 작은 책으로 열심히 뛰면서 신나게 경기를 즐깁니다. 이 또한 운동 경기니 마땅히 팀을 나누어 승패를 겨루지만 결과보다는 아이들도 엄마 아빠도 오늘 하루 다 같이 즐긴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겠죠. 물론 경기에 임할 땐 공명정대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법. 줄다리기에서 이긴 엄마 아빠들이 승리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새삼 어린 시절 운동회의 추억이 떠오르는 정겨운 광경입니다. 사남매의 엄마 아빠가 농촌에 살며 가장 만족스러운 건 아이들이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을 가까이 하고 친구들과 정을 나누며 자유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과 가까운 게 제일 장점이죠. 뭐
촌에서 키우면 뭐 개구리도 보고 직접 볼 수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만지고 이게 느끼는 게 그게 얘네들한테는 최고의 공부 아닐까요? 아무래도 도시에 비해서 좀 덜 치열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저도 애들이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일찍부터 너무 치열하게 살아요. 네. 어차피 제가 볼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뭐 늦게는 대학교 가면 뭐 치열하게 살 건데 동심에 따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사남매 가족의 외가와 친가는 동네는 다르지만 모두 합천의 시골 마을입니다. 주말이 되면 양가를 번갈아 찾아뵙고 있는데 친가를 찾은 오늘은 만나자마자 운동의 얘기부터 나누는 가족입니다. 얼마 안 돼. 줄 땡기기 하고 달리기 하고 엄마. 앉아서 노래 부르는 것도 재밌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운동에도 물론 즐거웠지만 손주들을 보기만 해도 흐뭇하십니다. 기다려 어디 가려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4명의 손주가 똑같이 귀하지만 요즘은 말문이 트이고 애교가 많은 셋째 태웅이가 그렇게 예쁘시다네요. 하긴 4살이면 한창 귀여울 때죠. 첫째도 잘 안기고 셋째가 더 잘 안기고 엄마 할머니 해강 가자 하면서. 셋째가 한참 귀여울 때래니까 이쁠 때. 태웅이가 뭐 이혼하지 말을 못한 게 귀엽지만은 그렇지만. 셋째가 제일. 태웅 거기 제일. 제일 자주 거동키고 해요. 너 굴이 안 돼? 굴러봐. 한번 해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부부가 꼽는 고향살이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들도 있다는데요. 가장 아쉬운 것은 의료기관의 부족입니다. 약간 옆으로 해도 돼. 대구나 진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또 대기 기간이 또 길죠. 그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크게 아픈 거 아니면 안 가게 되었죠. 되도록 집에서 해결했어요. 그러면 면역력이 더 길어졌어요. 좋아졌죠. 아니 오히려 덜 아프더라고요. 여기 또 치과도 어린이 치과가 없거든요. 또 이제 또 도시로 나가야 돼요. 제일 문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인데 넷째 테리를 가졌을 때도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넷째 출산할 때도 아무래도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양수가 세가지고 막 밤에 정말 뭐 카메라 가탄소 카메라 이거 다 무시하고 그때 엄청 빨리 갔었어요. 대구까지. 진짜 혹시나 양수가 많이 세면 큰일 나니까. 빨리 가자. 그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골에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살고 싶다는 부부. 단체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마을 회관이에요. 오시면 회관에 들리세요? 네, 한 번씩 가요. 그리고 그리고 또 명절 지나고 한 번도 못 가서 그냥 어르신들 뵐 겸 가고 있어요. 우연하게도 제동 씨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해 마을에서 출생 신고하는 유일한 아이였다는데요. 더구나 넷째까지 낳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막내 테리는 온 마을의 축복 속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니요. 딸내미 소원하디만. 저출생 고령화 시대. 합천 역시 인구 소멸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사남매 가족이 마을 어르신들께 작은 기쁨을 드린 것 같아 뿌듯하다는 제동 씨. 어르신들도 제동 씨 가족 덕분에 번갈아 아기를 안아보며 모처럼 환하게 웃어봅니다. 이리저리 정신을 쏙 빼놓는 사남매의 극성마저 그저 반갑고 즐거울 뿐이시랍니다. 이놈 돌아가면 한 모습 다 봤다 거예요. 너무 참 이런 행복도 있어요. 착하고 점잖고 저 애기 한 벌을 줄이 참 이쁘게 놓고 지금 사는 것도 참 재미나게 살아요. 경계에 저리 보고를 받아가 저리
모두 일인 참 이런 행복한 일이 있는가 봐요. 탁 트인 합천호수를 따라 둘레길이 마련된 곳. 부부는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산책을 나왔습니다. 제동 씨와 수은 씨는 연애 시절만큼은 못하지만 4남매를 키우면서도 종종 데이트를 즐긴다는데요. 아이들을 잠깐이라도 봐줄 수 있는 양가 부모님과 가까이 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정다감한 성격의 제동 씨가 이런 시간들을 세심하게 챙긴다고 합니다. 특히 연애할 때부터 이어진 제동 씨의 편지 쓰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변함없이 아내를 1순위로 생각하며 애정을 표현하는 남편이기에 수은 씨는 매일이 감동이라고 합니다. 수술할 때 이럴 때는 엄청 바빠요. 막 새벽 4시, 5시에 들어오고. 그럴 때도 뭐 편지 써서 트랙터에서 편지 써서 저한테 주고 그런 모습이 제일 감동적이죠. 제일 바쁘고 힘들고 이럴 때 저를 생각해 준다는 게 그런 모습이 감동적인 거 아니겠어요? 수은 씨는 제동 씨가 세상 달달한 남편이라며 지금도 아이들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다고 말하곤 한다는데요. 아내가 힘들 때 위로를 건넬 줄 아는 남편은 막내 테리를 낳고 조리원에서 태어난 날에도 꽃과 함께 절절한 편지를 전해주었다네요. 육아에 지쳐 있을 때요. 일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항상 남편이 바쁘니까 육아에 참여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바쁘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 때 이렇게 그런 편지를 받으면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좀 위로가 되죠. 지난 정월 대보름날, 제동 씨 고향 마을에서는 대보름맞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제동 씨나 수은 씨 같은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면 단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매년 열리는 마을 행사입니다. 도시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정월 대보름의 풍습도 지키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월 대보름날이면 종이에 바라는 바를 정성껏 적어 달집과 함께 태우며 소원 성취를 비는 풍습이 있습니다. 4남매 가족도 정성껏 적어내린 소원 종이를 달집에 달아둡니다. 올해는 달님에게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분홍의 꿈을 빌어볼 요량입니다. 달집 태우기는 새끼줄로 둥근 달 모양을 만들고 대나무와 솔가지를 함께 엮어 달집을 만들어 태우는 건데요. 지역마다 모양새는 조금씩 다르지만 마을의 무사 안녕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는 같습니다. 이번 정월 대보름엔 날이 흐려서 달림을 볼 순 없었지만 마음속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띄어 가족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제동 씨 부부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좀 알고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또 사회가 갈수록 이제 좀 개인주의화 사회가 될 건데 그럴 때 뭐 진짜 가족만큼 의지할 곳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느낌? 저희가 뭐 평생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느낌이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때때로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다는 걸 잘 알기에 제동 씨 부부는 애정을 주는 만큼 쑥쑥 자라는 딸기처럼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